신부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거 제가 두 번째인데 예, 꼼벤투알 양평수도원 여기 올 때마다 이 두물머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벌써 이제 초봄이 되니까 강 색깔이 바뀝니다. 봄강으로. 예, 신부님께서 두물머리 대화를 하자고 그러셔서 아 두물머리 대화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두물머리 대화가 어떤 걸까요? 예, 두물머리 대화는 먼저 이 두물머리의 그 장소의 그 의미, 그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대화의 기법을 찾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두물머리의 그 의미들을 살펴볼 때 먼저 첫 번째로 그 두물머리는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 만나는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강이 만나서 그 평화스러운 그 광경을 연출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많은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물머리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물머리는 실학과 그 서학, 그 천주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물머리를 끼고 있는 그 경기도 남양주의 그 곳에서 실학이 시작되었고, 저쪽 조안면. 예, 조안면 정약용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거기서 실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 경기도 광주 그 천진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학, 천주학이 그 발생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학과 서학이 두 곳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두물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학의 그 신령의 가치와 그리고 그 서학의 그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하는 이 평등 사상이 이렇게 평등과 신령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두물머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이 두물머리는 그 상생을 경험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 70년대 한국 사회가 그 도시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그 상수원 그 확보의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홍수 조절의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팔당댐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팔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을 보존해야 될 그 보존의 정책과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농사 행위를 해야 될 이 개발의 이 두 가치가 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치의 충돌을 정부와 그 지역 주민들은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그 유기농을 탄생시키고 이 유기농을 통해서 농사는 짓되 수지를 보존하는 이런 상생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두물머리라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두물머리는 4대강 사업 개발을 할 때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다시 한번 충돌한 곳입니다. 그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과 그리고 유기농을 지키려고 했던 천주교와 그 유기 농민들의 이 반대를 하면서 서로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930일 동안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하면서 천주교와 그 농민들은 이 팔당 지역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와 그리고 천주교와 농민이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생태공원으로
이렇게 개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물머리는 민과 관이 함께 상생을 이룬 곳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 관점을 놓고 볼 때 이 두물머리 정신은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물머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대화의 기법을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고대 그 히랍 철학자들이 그 진리를 탐구할 때 대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일명 삼파술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 거기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의 삼파술을 통해서 산모가 생명을 쉽게 잉태할 수 있듯이 그들은 고대 히랍 철학자들은 그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화를 어떤 가르치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런 명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상대가 진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물머리 정신과 히랍 철학자들의 이런 대화의 기법을 우리는 융합해서 이 두물머리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점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물머리 대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예, 거기 제가 먼저 이제 이 정 회장님인데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이런 두물머리 정신과 이런 것을 정 회장님은 벌써 10년 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그 DMZ 평화생명동산에서 이런 생명평화 운동을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걸 시작하게 됐고 진행 과정이 어떠며 전체적으로 이런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DMZ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방에 그 아주 넓은 과거에 이제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를 농사를 짓는 곳으로 바꾸면 어떡겠나. 그게 이제 수건 사항이에요. 수십 년째. 그 당시 그 군수님이 농사를 짓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이제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가 보니까 그냥 농사를 지면 돈으로 하면 한 8억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생태계가 엄청나게 복원이 돼서 전쟁 후에 그냥 아무도 손을 안 댔으니까. 그래서 그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이롭게 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잘 가꿔서 생명이 많이 복원이 됐으니까 평화의 기여가 되는 동네로 하면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인제군이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해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리 합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인데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생명 동산을 만들어서 평화생명 통일 교육운동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교육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운동을 할 때 그 마을 자체가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고장을 평화생명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바꿔야 되니까 주민들과 이제 함께 그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사실 잘 뭐 크게 깨우치면 바뀐다 그러지만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먹고 사는 게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이제 평화 산업과 생명 산업으로 이렇게 그거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이제 바뀌는데 그게 좀처럼 그게 바뀌기 쉽지 않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바꾸고 우리 주민들이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생활로 바꾸고 산업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그 DMZ의 여러 가지 생명 가치 이런 게 사실은 누가 파괴를 넣으면 대자본이 파괴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대규모 개발일 땐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민하고 군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평화 생명 가치를 중심 가치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이제 복원이 되고 보존이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일을 한 셈인데 그 뭐 그렇게 별로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만약 수치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산이 개원된 후로 11년 동안에 외국 사람들이 한 100나라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뭐 이제 그런 가치는 서로 공유가 많이 됐어요. 특히 그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해수면이 올라와서 물에 그 잠기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태평양의 그 투발루라든지 기리바시 그분들도 몇 차례 왔다 갔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그 네팔이나 뭐 부탄 이런 분들하고 주민들이 대화를 하면 주민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중요한 그 생명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모임도 생기고 뭐 조그만 도서관도 생기고 농사도 이제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생기고 이제 변화가 그렇게 조금 시작이 되는 거지 뭐 내노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예, DMZ 평화생명동산의 그 가치와 그 진행 상황, 사업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실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물머리 대화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그 지구에는 그 4,500만 개의 그 종류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밝혀진 것은 1%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과 동물은 그 자연 안에서 그 각자의 그 서식지,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연이 그 완충지대를 형성해서 그 동물과 인간을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호해주고 왔습니다. 이런 완충지대가 그 인간을 그 야생 동물의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잠식되고 완충지대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과 그 야생 동물이 이제 가까이 접촉이 되었고 이런 접촉들을 통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의 이 자연 파괴와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시베리아의 동토가 녹고 극지방의 그 빙하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만 년 동안 그 동토와 빙하에 갇혀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되고 감염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선상에서 이런 원인 위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그 원인이 자연 파괴와 기후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극복 방법도 그 원인을 치유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서 그 환경운동 경험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가 원인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자연 복원을 하면 이제 그 해답은 나오는데 자연 복원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지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복원을 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복원은 과연 가능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절대 명제가 자연 파괴로 인한 이제 이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이제 모양을 달리해서 자주 빈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스 이후로 이제 뭐 5년 만인데 앞으로 몇 년 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방법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복원하는 방법이니 뭐 이런 거 그 자연의 가치니 그런 걸 아는데 그것을 이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화되는 그 차원은 아니에요. 이런 병이 나도록은 아이고 이게 자연이 파괴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지나가면 또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을 쏟는다든지.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자연 복원이란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안 된다는 거가 요번에 정말 공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제가 했던 뭐 작은 우선 새마을운동 중앙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그 3년째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중앙회장이 돼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조그만 반 만드는 거 하고 나무 심는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이제 했는데 2년 차에 들어오니까 벌써 비료 농약 일체 안 하고 이제 그 뭐 전기 아껴 쓰고 이제 그런 거 쭉 하다 보니까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큰 잔디 마당이 있어요. 축구장만한 거기 새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듭니다. 비료 농약만 안 해도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먹이가 많으니까 이제 새들이 몰려. 아마 그 성남 일대의 새들이 서로 정보 유통이 돼가지고 야 거기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거미집과 벌레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새들이 몰려드는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인제 평화생명동산에서도 3년간 비료 농약을 안 하니까 반딧불이가 수십 마리가 생기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고슴도치니 조그만 뭐 뱀이니 이런 건 뭐 많이 생기고 7년 되니까 제가 제 계산으로는 10년 만에 아마 큰 구렁이가 생길 거다. 근데 7년 만에 막 수십 마리가 그 생겨나고 이제는 그 반딧불이 같은 건 뭐 한 200마리 이렇게 돌아다니죠. 4월, 5월에 비만 적당히 오면 그러나 재작년에 폭염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반딧불이도 푸습에 숨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면 사실은 복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새마을연수원에 해낸 거 이제 실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스팔트 500평을 걷어내고 거기에 유기농 밭을 만들고 그 밭 넓이에 알맞은 태양광 발전소를 이렇게 결합을 해놨어요. 첫 해에 마늘하고 양파를 심었는데 탁구공만 하지요. 둘째 해에는 화학농법 하는 농토에서 생산된 거에 크게 한 40% 정도의 무배추가 됩니다. 올해 셋째 해에는 제가 보기엔 한 60%짜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아스콘으로 덮여서 거의 죽어가던 땅도 걷어내고 다시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회복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인제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년을 정성을 기울이면 생명은 다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과학적인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아, 제가 있던 마을에 마을 사람들하고 10년을 그 여기와 같은 이제 계곡이죠. 요걸 애를 썼더니 사냥이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댕겨요. 그래서 전 대개 이제 10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19라는 이 교훈을 그 이렇게 너무 쉽게 버리지 말고 이게 뭐라는 거 자연이 파괴돼서 인간과 우리 그 야생 그 생물들하고 완충지대가 없어져 생각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정말 깨닫기만 해서 10년만 노력하면 저는 생명력이 다시 복원되죠. 즉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잊어먹고 또 적당히 뭐 이렇게 아니 뭐 돈 좀 벌고 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가혹한 징벌이 있을 겁니다. 전 그게 참 두렵고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좀 불편을 겪어야 되고 근데 죽는 것보단 불편 겪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명과 그 생태계 예. 그 복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코로나 이런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정말 굉장히 와닿고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최근에 그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서를 주고받았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남북 보건 협력의 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중일 사자가 그 검역과 그 방역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그 동북아 보건의료 협력 체제에 대한 이 구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군사 위협이 치우친 그 전통 안보 이 개념을 넘어서 감염병 등이 포함되는 그 신안보 개념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국제사회는 그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을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과거에 그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자 국제사회는 그 단순한 그 공중보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위협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 대처해 왔습니다. 그 정 회장께서는 이런 신안보 개념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움의 말씀을 이렇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이제 짧아서 그런데 그 무슨 바람과 물이 뭐 국경이 없는 것처럼 사실 이 뭐 바이러스니 뭐니 이게 다 사실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남북이 연결돼 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 고대 그 병원 원장 했던 이제 김영훈 박사도 그걸 걱정을 해서 준비를 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제 남북 사업을 좀 신부님도 왜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들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이 세균하고 병 그다음에 남아 이게 한 30년 정도 저기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남북 관계가 갑자기 좋아서 문을 확 열어버리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병이 걸려가지고 면역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저는 거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저는 이제 하나의 계기라고 보는데 결국 모든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그야말로 아주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평화롭게 서로 도움되는 건데 그래서 좀 딱딱한 말로 하면 한반도 생명 공동체 또는 생태 공동체 토대 위에서 평화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평화 얘기를 한다는 건 군사적인 얘기밖에 될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걸 계기로 남북의 진정한 그 생명 공동체, 생태 공동체를 논의할 수 있는 이를테면 보건, 방역, 의료 연대를 하면서 그것이 다 또 연결이 또 됐잖아요. 중국 대륙하고 일본 열도하고. 그러면 동북아 보건, 의료, 방역 그 연대체가 된다면 그게 바로 생태 공동체의 이제 그 계기가 될 거고 그 계기 토대 위에서 동북아 평화 공동체로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신부님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접근 방법은 정말 남북이 그 깊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계산 다 빼버리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사는 것도 그냥 겨우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남북 주민들이 건강하게 자격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직시하고 바로 그런 논의에 들어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일본과 중국도 예면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결국 다 연결돼 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우리 남북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도해서 동북아 이런 정말 생명평화, 건강 연대를 만드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생명 그 사상과 그 생태 운동을 통해서 거기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것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그 사조가 사상이 자리 잡아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항상 새로운 이런 사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세 때 보면은 그 패스트가 유럽을 다 휩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유럽의 3분의 1의 그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어떤 공황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아래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그 거대한 새로운 사조의 물줄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 이런 모든 사상들도 이런 토대 위에서 이렇게 자라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온 세계가 인간이 지성과 문명이 만들었는 무기에 의해서 대량 파괴되고 살상되었죠. 그리고 그 실존적인 허무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사조인 그 실존주의 철학이 이렇게 삭을 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상 위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까 우리 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사슬이 파괴가 되면은
전체가 고통을 받고 혼란이 온다는 걸 갖다가 우리는 직접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아까 극복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이야기했던 그 생명사상 그리고 이 생태운동 이 절실히 이제 필요한 겁니다. 또 이것은 바로 두물머리의 이 정신이고 그리고 DMZ 평화생명동산의 그 또 가치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정 회장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생명과 평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마을 중앙회와 그리고 각 지역의 새마을 그 운동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 현장에서 우선 새마을 지도자들 남녀 지도자죠. 너무 애쓰는 걸 보면 제가 진짜 이제 배울 게 많고 반성도 되고 그러는데 뭘 그 어제까지 이렇게 이제 그 17일까지 3월 17일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제 이분들이 한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제일 먼저 이제 방역이 필요하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7만 5천 명이 2만 한 5천 군데 정도의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저번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대구에 이제 대구가 요새 제일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방역 그 물질이 모자라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처장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남 새마을에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내주고 뭐 이렇게 그 상호 부처들을 잘 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가 모자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마을 부녀회 2,500여 분이 만든 게 한 25만 장이 좀 넘어요. 근데 우선 급해서 종이로 만드는 거까지 하면 30만 장이 넘죠. 제주도에서는 그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그 종이로 몇 겹으로 해가지고 6만 몇천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싹 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그런데 애들하고 노인네가 약하니까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또 청도 그 대구 달성 그런데 요새가 미나리철이에요. 네. 이 미나리가 안 팔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그거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천 몇 킬로 이렇게 그냥 십시일반으로 그냥 1kg씩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 일단 무슨 일이 나면 저번에 왜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우선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물 생수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찾아가고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봉사 정신이 높은 분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아까 그 생태계 파괴된 거 이 일을 제대로 하시기 시작하면 이건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 취임하고 한 100여일 동안에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한 3천여 명하고 이제 교육, 뭐 대화, 뭐 회의,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은 생명의 문제다. 기후 변화를 넘어서 이제 기후 위기란 말을 하는데 인류가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은 더 그동안 불을 더 많이 쓴 나라니까 더 빨리 망가질 텐데 그래서 이제 생명평화 공경운동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생명은 가장 그 절대 가치고 근본 가치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생명 가치가 지금 파괴돼서 모든 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다음에 평화는 그냥 뭐 근사한 얘기가 아니고 평등을 넘어서 평화로 갈 때 사실은 평등이 가능해진다. 되게 사람은 이제 한 차원 높은 걸 추구할 때 그 아래 단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평등을 주장하면 평등보다 못한 단계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을 넘어서 평화를 추구할 때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이 공경도 마찬가지죠. 대개 이제 그 인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을 넘어서 공경으로 갈 때 인권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인권 자체로 하면 서로 자기 이익을 다투는 싸움으로 끝날 공산이 크고 우리가 미투 운동에서 많이 볼 거예요. 양성평등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고소전으로 끝나버렸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 평화, 공경 이런 가치를 우리가 그 가치를 중심 가치로 놓고 운동은 생명 살림 운동을 중심에 놓고 양날개가 평화와 공경이다. 그거를 실제로 생활 운동으로 할 것이 중심이 돼야지 생활이 바뀌지 않고는 그게 안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새마을 회원한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고 마음으로 상당히 사랑한다는 말씀을 제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운동으로 대전환을 하고 읍면동 시군구 행사의 일회용품은 90% 없어졌습니다. 신부님 한번 가보세요. 새마을 시군구 읍면동 행사 때 일회용품은 못 봅니다. 바로 실천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그 생각을 그래 저희들이 하는 게 간단해요.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는 세상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런 실천을 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이 나온 그리고 이런 거대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오는 거지 생각 바꾸지 않고 생활 바꾸지 않고 어떻게 되냐.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이제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자는 그 시동은 확실히 걸려서 일회용품은 이제 거기 행사장에서는 없어졌다. 올해부터 3년간 저희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해서 500만 명의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같이 행동하자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제 갈 겁니다. 그러면 3년간 그 노력을 하면 그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바람직한 운동이 현장에서 올라올 것이다. 현장에서 올라와야 이게 진짜 이게 바뀌지. 정치인들 몇 명이 얘기한다고 녹색당이 80년대부터 독일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었어요. 현장이 안 바뀌니까. 저는 현장에서 바뀌는 이 힘이 세상을 바꾸는데 제일 큰 동력으로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활동할 시간이 우리가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하면 2040년대에 기후 이탈이 오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할 시간은 딱 10년 남았는데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게 결국은 세상을 바꿔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새마을 그 중앙회가 건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 네. 전통적인
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생명, 평화, 공경이라는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투신하고 헌신하는 모습 정말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입으로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비판해 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성해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둔머리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 우리 사회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영 논리, 자기 주장과 독선이 난무하는 이런 진영 논리를 이렇게 좀 극복하고 상생 운동을 펼쳐 나가는 네.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와 지금 함께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단결돼서 싸우고 예,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마음이 이후에 어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네.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합되는 이런 통합의 운동으로 성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